다시 보는 화제의 대국, 굿초이스 K바둑 초점국 백홍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3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32강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32강에서 김은지 구단과 이승석 초단이 만났는데요. 신예와 또 여자 최강의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선수 이승석 선수가 그동안 이 김은지 선수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을 텐데 오늘 네. 김은지 선수와 첫 대결을 벌이고요. 과연 실제로 뒀을 때 어떤 느낌일지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국 내용 궁금한데요. 대회 정보와 함께 선수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조선일보와 한국기원에서 주관하는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한국에서는 7명을 선발합니다. 미국 규정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3억 원, 준우승은 1억 원이 주어집니다. 이승석 초단과 김은지 구단의 만남입니다. 이승석 초단은 작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입단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국수 자체가 없고요. 아직까지는 본선 무대에 진출하거나 큰 그런 이벤트가 없는데 이번 김은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 한눈에 이 팬들에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김은지 선수와의 대결을 좀 기다려왔을 겁니다. 네. 이번 대국의 관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류 최강자에게 도전한 입단 새내기인데요. 이 입단 새내기가 최강인 김은지 선수를 상대로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또 어떤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판이었습니다. 상대의 무리를 놓치지 않은 김은지의 공격력이 돋보인 바둑이었습니다. 네, 이승석 초단이 이번에 출전을 했습니다. 대국 내용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이 최강인 김은지 선수와의 대국이라서 본인 스스로도 기대해왔던 대국이고 또 많은 팬들도 신혜 선수가 과연 김은지 선수와의 대국을 하면 어떤 내용을 보여줄까 굉장히 궁금한 한판이었습니다. 네, 아직 기풍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과연 김은지 선수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5회입니다. 김은지 구단이 흙을 잡았고요. 김은지 선수도 처음 입단할 때는 가장 어린 선수로 또 어린 선수와 대국할 기회가 점점 없었는데 자 이제는 연차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어린 선수와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승석 초단은 현재 기사회 리그 7조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요. 입단하기 전에는 소년체전 금메달, 또 많은 대회에서 좋은 성적들을 많이 거뒀는데요. 이제 지역에서 입단해서 올라왔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굉장히 어린 선수고 또 오랫동안 지방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게 입단을 했고요. 또 이렇게 당당히 프로에 입문을 해서 이런 강자들과 대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대국할 당시의 모습을 보니까 한국 바둑고등학교 옷을 입고 두고 있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이 순천에 있죠. 순천에 한국 바둑중과 바둑고가 있는데 많은 인재들이 내려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선수들이 꽤 입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김은지 선수는 대부분의 바둑을 항상 양화점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김은지 선수가 입단한 지는 꽤 됐지만 막상 본인보다 어린 선수가 많이 없는데요. 네. 이승석 초단하고도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미레 선수를 제외하면 딱히 어린 선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는 하나둘씩 좀 생겨나고 있고요. 김은지 선수 정말 빠르게 이 구단도 달았습니다. 네. 이승석 초단은 입단하고 아직 7판의 대국밖에 치르지 않았는데요. 딱 1승을 하고 아직 6패입니다. 네. 이번 1승이 또 간절할 것 같네요.
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적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초반에 좀 고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과 확실히 프로 선수들은 전반적인 느낌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초반에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선발전에서 본선 무대까지 가려면 보통 4~5판 정도를 이겨야 되는데요. 신예 선수들에게는 문턱이 참 높은 것 같아요. 네. 보통 한 5판 정도 이겨야 되는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한 30위권 안에 선수들에게 최소한은 2판 이상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좀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서 좀 의외로 본선 진출하는 그런 신예들 선수들이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계 대회는 더더욱 좀 어려운데요. 이 선수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밀도 있게 가다 보니까 본선 무대에서 깜짝 스타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아마추어 선수들도 깜짝 스타가 생기기도 네. 하는데요. 이번에도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또 세계대회 이런 오픈 기전 같은 경우에는 입단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많이 활약하면은 또 입단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연구생 출신들의 선수들이 또 워낙 또 잘하기도 하고요. 또 입단할 실력이 있는데도 아직 입단을 안 하는 선수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깜짝 스타가 나오기도 합니다. 최상위 레벨과 이 신예 선수들의 격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아마추어 강자 선수들은 거의 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신현석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많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에서 활약한 선수죠. 이 LG배는 특이하게도 연이어서 우승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최다 우승자는 이창호 구단이 총 4번의 우승을 네. 했습니다. 정말 재밌게도 뭐 신진서 선수만 하더라도 3차례 우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선수, 이세돌 선수 뭐 여러 차례 우승한 선수들은 있는데 연달아서 이렇게 우승하는 경우가 아직 30년 동안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이 LG배만의 징크스입니다. 네. 백홍석 해설위원도 많이 참가하셨을 것 네. 같은데 LG배 최고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16강까지 올라갔던 것 같고요. 네, 8강은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본선 진출을 몇 번 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좋은 찬스가 저한테도 몇 번은 있었거든요. 아쉽게 좀 본선 무대에서 활약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이게 본선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좀 지방에서 대국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곤지암에 있는 뭐 리조트에서 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호텔 가서 대국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때는요. 좋은 곳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특별한 느낌도 듭니다. 세계대 본선 올라가게 되면 최고의 선수들끼리 한 자리에 모이는데 그 장소도 워낙 좋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더욱 좀 축복이기도 하고요. 네. 욕심 나기도 하고요. 근데 지난 대회가 끝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또 이렇게 하네요. 맞습니다. 2월에 항상 결승전이 끝나고 한 4월 정도에 이 예선전이 치러져서 좀 바로 하는 느낌도 좀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30번째 대회인 만큼 좀 더 의미가 각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세계 기전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역대 우승자를 초청해서 24강 우승자를 또 이제 이 중에서 결정 짓는다고 했는데요. 네. 그야말로 이 수많은 레전드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고의 바둑 축제가 될 겁니다. 또 이번에 한국 선수들에게 티오가 많이 주어져서 이번이 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둑 팬분들은
예전에 활약했던 선수들도 한 번씩은 보고 싶을 텐데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전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예선전에 참가를 안 해서 자, 항상 여기서는 이렇게 뒤로 밀게 되면 흙의 실리가 좀 돋보이죠. 자, 여기서는 반드시 이곳을 붙이고요. 자, 여기서도 2선이긴 하지만 단수를 한 방 선수로 맞는 것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이곳까지가 지금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네. 초반은 백이 두텁게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3-3 정석에서 정말 다양한 진행들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반대쪽이랑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정석과 이정석은 좀 다른 부분은 자, 이정석은 백이 뒷맛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집이라는 것이 흑한테는 장점이고요. 반대로 위에 같은 경우를 보시면 깔끔해 보이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두면서 뒤로 쳐서 이 패를 하는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뒷맛들이 있기 때문에 집만 보면 흑이 좌하기 쪽이 좀 더 낫고요. 두터움만 보면 백도 이 자리가 괜찮긴 한데 뒷맛이 워낙 좋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패를 하는 맛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기에 있는 쪽도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요즘에는 방금 그 정석이 이 3-3 정석 중에서 가장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늘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이 진행도 제가 맨 처음 나왔을 때는 흙이 너무 눌렸고 백이 좀 잘 됐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흙을 훨씬 더 좀 좋아하고요. 예, 흙을 선호하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 이 진행이요. 보기에는 백도 꽤 두터워 보이는데요. 그래도 딱 5대5의 네, 정석이긴 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흙이 좀 좋다는 이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벌렸을 때 대단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을 했을 때 잘못하면 곤마가 돼요. 이것이 두터움이 아니라 가끔 곤마로 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백보다는 흙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이 대국이 국내 선발전 32강 예선 2회전과 같은데요. 김은지 선수도 아직까지 LG배에서 최고 성적이 예선 3회전이기 때문에 본선 진출 경험은 없어요. 네. 자, 아직까지 남자 선수들과 겨뤄서 예선전을 통과한 적은 없습니다. 김은지 선수의 목표 자체가 항상 크거든요. 예, 남자 선수들에게도 뒤지지 않고 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본선 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랭킹도 지금 남녀 통합 랭킹 36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최정 선수와 딱 한 단계 차이 나더라고요. 이제 김은지 선수가 20메디까지는 한 번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20, 30위권대 선수들은 탄탄합니다. 실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서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 있긴 한데 김은지 선수로서는 뭐 10위권 안쪽, 20위권 안쪽을 좀 빠르게 안착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보통 10위권 안쪽에 있는 선수들은 잘 안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지는 선수들이에요. 네. 또 근데 그 밑으로부터는 조금 변동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위권 안쪽의 선수들은 좀 더 안정감 있는 승리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 10위권 안쪽에 있고요. 한 15위권만 하더라도 이 본선 이상에서 정말 많이 보는 선수들입니다. 이 한 칸 낮은 협공도 네. 정말 오랜만인데요. 자, 이정석도요. 지금 배석 자체가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키는데 자, 이때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뒀을 원래 한 칸을 떼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백이 훨씬 더 좋은 정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정말 무난하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런 처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된 백은 실리, 흑은 이 넓은 곳을 가져가면서 좀 발전성을 보는 이런 진행도 실전에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날일자로 가볍게 두는 게 좋을까요? 날짜로 가볍게 보는 수가 무난하고요. 자, 하지만 김은지 선수는 워낙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다 보니까 자, 여기 붙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만히 늘어주게 되면 똑같은 진행이 됐을 때 이제는 이것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보시면 이렇게 관통당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수로 인해서 이렇게 관통을 시킬 수가 있어서 자, 여기로 인해서 날짜가 좀 더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두어가는데요. 네. 이승석 초단도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이 형태가 또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어서 잘 공부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어느 부분만 보기보다는 역시 주위 배석을 잘 이해하는 것이 뭐 인공지능을 이해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이재현 선수들이 부분 잘 외우기는 외우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해도 면에서 실력 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는지가 네. 중요하겠네요. 자, 이것도 김은희 선수는 여기 철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철벽이 있다는 얘기는 백이 이곳에서 좀 더 두터우면서 집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라서 반격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을 때 먼저 끊으면 이어갈 수는 없죠. 축으로 잡힙니다. 자, 그러면 백은 이런 바꿔치기를 생각을 할 텐데요. 자, 백의 형태도 정말 좋아요. 대신에 여길 젖히는 순간 이 두터움이 무너집니다. 이 배석만 없이 이 자체만 보면 백이 더 잘 된 느낌이 들어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갔고 흑은 좀 좁은 부분을 가져간 것 같은데 이 전체 두터움이 모조리 없어진다는 게 지금 김은지 선수가 잘 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변 배석을 잘 활용해서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젖혀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백은 뒤로 물러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흙이 미세하게 잽을 날린 네. 것 같네요. 자, 이제는 날짜 가기가 좀 더 수월해졌고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은 당장 이렇게 붙여가는 선택은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관통을 당하고 하나 이렇게 지켜두는 자세가 괜찮기 때문에 자, 잽으로 인해서 날짜를 두는 수가 좀 더 강력해졌습니다. 네, 모양 좋고요. 김은지 선수는 최근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요. 최근 10경기 성적도 7승 3패로 좋고 또 이번에 바둑리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슈아홍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김은희 선수도 확실히 매년 성장한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확실히 이제 여자 선수들에게 승률 자체는 압도적이고 또 남자 선수들과 이 성적도 좋고요. 그리고 특히 전투력 부분에서는 현재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김은희 선수의 장점들을 살아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김문지 선수를 상대할 때 잘 안 싸워줄 거예요. 아무래도 김문지 선수의 장점이 많이 파악이 된 만큼 선수들이 오히려 단점을 좀 더 추궁할 겁니다. 그래서 김문지 선수가 이제 그런 단점들을 잘 보완해 나가느냐가 이 랭킹으로 좀 더 상승하느냐, 또 남자 선수들에게 좀 앞서면서 더 높은 랭킹을 가져갈 수 있느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전투는 강하긴 하지만 운영 면에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싸워줄 거예요. 이제 치고 빠지기를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문지 선수가 대처를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도 연차가 쌓이면서 꽤 많이 다듬어진 것 네. 같아요. 예전에 최정 선수를 좀 보게 된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요. 최정 선수가 전투력으로 강자들을 많이 이겼습니다. 이제 그것도 김문지 선수가 좀 비슷하고요. 이제 한동안 또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무래도 전투가 세다 보니까 운영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잘 안 싸워주고 정리하고 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최정 선수가 그 분야를 정말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부분이 다듬어지다 보니까 랭킹도 많이 상승했고요. 세계 대회 결국 준우승까지도 차지한 최정 선수입니다. 네. 자, 정말 좋은 곳이죠. 대세점 같은 곳입니다.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집도 많이 나고 5점 더 약해지기 때문에 자, 대세점 자리를 뒀고요. 아직까지는 서로 네. 큰 실수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백 입장에서는 3-3을 먼저 들어가게 되면 네, 지금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런 진행이 되면 이 부분은 정석 자체는 하기 괜찮은데 대신에 백은 여기 늘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발빠르게 손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를 느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자, 다만 자, 이런 잽이 훗날 들어갔을 때 백이 약간 제자리 걸음을 했고 빈상각의 형태라는 게 약간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석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선수를 잡기 위해서 또 흑의 발전성을 줄이기 위해서 3-3을 들어가는 진행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들여다보는 거는 지금 두면 안 봤죠? 보통은 안 봤는데요. 자, 그런데 오. 지금 김은희 선수의 생각은 내가 여기를 끊고 이 넉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갈라서 이 전체를 문제를 만들겠다. 백은 이 두터움이 됐을 때 최악은 이 두터움이 곤마로 바뀔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둔 것인데요. 네, 여기서 백의 선택은 이런 선택이 좀 좋을 거예요. 자, 이수로 끊더라도 안정이 됐고 나르자를 지켰을 때는 그때는 이제 손을 돌리거나 하게 되면 또 끊게 되면 압박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공격이 안 됐을 때는 공배거든요. 자, 하지만 이 김은지 선수의 공격력을 좀 신경을 썼나 봐요. 네. 네. 약간 당한 형태입니다. 네. 왠지 초반부터 잽을 몇 번 날리니까 네. 조금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미리 늘어둔 체면이 살지 못하고 있네요. 네. 자, 지금 이런 진행이 되면 첫 번째 정석 자체가 흑은 실리, 백은 두터움이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두터움이 말을 할 곳이 없어졌어요. 여기도 눌렸고 흑은 이 중앙의 주도권도 가지고 있고 3-3을 실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실리의 주도권도 내어주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석 2개가 됐는데 확실하게 흑이 기분 좋은 형태가 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뭐 조은현 선수님이나 이제 유창혁 선수와 두게 되면 잽 몇 번 당하는 순간 바둑이 너무 나빠지더라고요. 예. 지금이 약간 그런 느낌 같고요.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닙니다. 네, 가벼운 잽, 여기를 젖히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 들여다보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
그렇다고 이렇게 또 잘못 반발을 했다가 또 한 번에 맞아요. 나빠지기도 예.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김은희 선수의 여기를 젖혀서 둔 것과 들여다보는 타이밍이 좋았다는 겁니다. 정교하게 조금씩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을 빼고 모양을 넓혀가고 네. 싶네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이 우측으로 갈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 두텀이 굉장하기 때문에 흙이 조금은 이제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도 누를 수가 있어서 굉장히 두텁죠. 무난하게 날일자로 지킵니다. 작년 이 LG배에서는 좀 이변이라고 한다면 한상조 선수가 신진서 선수에게 16강전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는데요. 올해도 좀 이렇게 이변이 있을까요? 뭐 매 대회마다 이변 하나씩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깜짝 스타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 우승할지 아니면 또 가장 강력한 신진서 선수가 또 우승하게 될지 또 신진서 선수가 이렇게 2년마다 우승을 많이 차지했는데 작년에는 못했고 또 올해는 우승할 때긴 합니다. 다시 할 차례인가요? 또 최근에는 변상일 선수가 이 대회에서 성적이 좋거든요. 네. 변상일 선수도 전투력이 워낙 좋은 대신에 이제 가끔은 너무 좀 과해서 좀 무리한 싸움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제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잘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독일 선수가 좀 성적을 냈던 적이 있는데요. LG배는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참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의 이 수많은 천재들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번씩 다 우승했던 그 대회가 또 LG배기도 하고요. 벌써 30회나 치러지니 얼마나 또 많은 기사들이 출전을 했을까요? 네. 김은지 선수는 이번 대회에 성적을 좀 끌어올리면 다시 여자 랭킹 1위도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은희 선수가 뭐 이제 언젠가는 이제 압도적인 1인자가 될 텐데 그 시기가 얼마나 빨라지게 될지 최정 선수를 얼마나 빨리 좀 끌어내릴 수 있을지 좀 많은 팬분들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이 정석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정석인데 이 정석이 되면 백이 훨씬 잘 됐습니다. 네. 자, 그 이유 자체는 자, 흙이 가져온 것은 하변 쪽이죠. 근데 하변 쪽에서는 이 이후에 얻어낼 게 없습니다. 자, 반대로 자, 제가 이 정석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정석인데 이건 반대로 흙이 압도적으로 잘 됐어요. 자, 압도적으로 잘 된 이유는 하변 쪽은 가져갈 게 없고 우변 쪽과 중앙 쪽은 가져갈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변 쪽에 영향을 주면 흙이 잘 되는 정석, 또 하변 쪽이 가져가는 선수는 조금 아쉬운 정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정석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받는 것보다는 협공하는 쪽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해설을 할 때 좀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석 진행을 하게 되면요. 정석 잘 되는 거 50%, 배석도 50%예요. 그래서 조금 안 좋더라도 배석이 좋으면 웬만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만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협공으로 갔고요. 전체적으로 흙이 발전성이 많은 바둑이네요. 자, 그만큼 초반에 이승석 선수가 이 잽 두 방이 좀 때이르게 들어갔고 백이 약간 기분 좋게 시작하는 이 100번인데 그 100번의 우세를 지금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입단해서 최고로 성적을 많이 끌어올린 기사가 누가 있을까요? 고근태 선수가 가장 먼저 생각이 좀 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빠르게 철원전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좀 많은 선수들에게 좀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근태 선수가 한중 철원전에서 구리 선수를 꺾으면서 통합 타이틀을 획득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또 다양한 인재들이 이 바둑 중에 내려가서 좀 공부를 한다고 들어서 앞으로는 더더욱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년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입단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또 선생들도 많이 내려간다고 들었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입단을 하면은 그 순천 지역에서는 스타가 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 저도 몇 번 내려갔거든요. 몇 번 내려가 보니까 굉장히 시설들도 잘 돼 있고 네. 선수들이 바둑에 집중을 하고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보통이라면 이런 정석인데 원래 이 정석은 흙이 약간 잘 됐다는 정석인데요. 그런데 역시나 하변 쪽은 가져갈 것이 없고 이 우변 쪽은 가져갈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정석도 되게 잘 됐습니다. 서로 계속 우변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흙이 위로 막아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위로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넘어가게 되면 흙이 약간 손해보는 정석 네. 아닌가요? 손해보는 것은 맞는데요. 자, 그만큼 이 배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약간 불리해 보여도 보시면 이 넓은 것이요. 점점 더 새카매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새카매진다는 얘기는 흙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런 땅은 사실 주인이 없는데요. 주위에 흙이 많기 때문에 흙이 가져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흙은 몇 군데만 막으면 집이 생기는데 네. 백은 허공에서 집을 만들기가 참 네. 어려워 보이네요. 바둑은 결국엔 땅 따먹기 싸움인데요. 이 주위에 아군이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이 빈 곳의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방향성으로 김은희 선수가 척점을 하고 있고요. 끼워 있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는 뭐 이제 배기할 겁니다. 배기하는데 이 형태가 보시면 여기를 막더라도 기분이 나쁘고 받더라도 사실 집이 별로 안 났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집이 나면 백은 흙의 귀를 뺏으면서 열매집이 났고 반대로 흙은 열집도 채 안 납니다. 하지만 발전성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흙은 지금 같은 정석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집으로는 그래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반면 운영하기가 백이 어려워 보여요. 대신에 역시 실리는 많고 또 이 두터움이라는 것은 항상 지워졌을 때 집으로 환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 두터움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행히 백도 이 절호점은 가져갈 수가 있어서 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 칸 자리가 아주 좋아 보이네요. 그래도 곰마가 하나여서 타개하기 네. 어렵진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은 가장 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집은 나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눌렸을 때 흙이 이 좋았던 발전성들이 모두 좀 없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두터울 때는 최대한 이 두터움을 오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실리로 좀 환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는 좀 선수기 때문에 하나 한 것이고요.
여기를 잇게 되면 네, 이곳으로 젖히고 손을 돌리기 때문에 자, 지금 역시 하변보다는 항상 이렇게 이쪽을 두고 훗날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전체를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이 좀 더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직도 합의하는 가치가 많이 네. 적네요. 하면은 뭐 이대로 끝날 때까지 적을 거예요. 네. 끝내기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기 이 교환도 흙으로서는 좀 더 아까웠습니다. 굳이 지금 할 필요는 없었던 네. 거네요. 김은희 선수는 항상 이 판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시야가 좀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보시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두터움을 쌓았고 두터움을 쌓았고 또다시 이렇게 넓게 벌리면서 발전성을 계속 주면 이제 어느 한쪽만 집이 나도 커 보입니다. 가령 이렇게 날짜를 두면 이곳만 이렇게 가도 굉장히 커 보여요. 백이 어느 한쪽에 좀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 두터움의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네. 운영을 네, 잘하네요. 이것도 다가오니까 집이 났을 때 크죠. 또 훗날 이런 약점도 이렇게 차단하는 수가 남아 있어요. 자, 그때도 훗날 이런 데 들여다보게 되면 이 전체도 압박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백의 선택들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작전을 김은지 선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라가 보는데요. 네. 자, 아무래도 어느 한쪽만 집이 되더라도 굉장히 모양이 널찍널찍해서 일단 눈앞에 있는 집을 없앤 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택 자체가 이런 곳을 당장 가르면 축장문이 좋기 때문에 당장 싸움이 되는 것은 백은 좋지 않고요. 이런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과연 이 전체가 집이 되느냐? 아니면 또 타개가 되느냐? 자, 좀 부담스러워서 가장 무난한 선택을 했고요. 자, 이 선택은 이런 뜻입니다. 연결이 되면 이제 물론 뭐 공격 자체는 어렵긴 하겠지만 무거워졌다는 얘기예요. 무거워졌기 때문에 행만은 느릴 수밖에 없고 또 가장 쉽게 이렇게 틀어 막기만 하더라도 이 두터움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팔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둔 것이죠. 현란하게 들어갑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작전 중에 하나예요. 어떤 작전이죠? 보시면 실리는 지금 백이 앞서 있어요. 이 발전성은 흑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리를 한번 더 내어줄지 아니면 실리를 차지할지. 이 수는 실리를 내어주는 작전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둬버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자, 여기 흙이 10집 이상 나야 될 것을 100이 10집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실리가 많은 상황에서 20집 이상 이득을 본 거라서 이제는 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돌을 심하게 압박을 주거나 아니면 집을 정말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노골적으로 하는 것을 선수들이 좀 더 어려워하거든요. 자, 굉장히 과감한 판단이었습니다. 백도 어차피 타겟 승부로 가는 게 네. 좋겠네요. 오, 다시 위로 가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타협이죠. 네, 이렇게 두는 순간 다시 한번 흑은 실리, 백은 그래도 두터움의 이 안정성. 자, 근데 아마 김진 선수는 두텁게 뒀고 두텁게 뒀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작전을 좀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중앙 네. 쪽을 두텁게 두는 건가요? 자, 이 수도 이제 인공지능으로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백은 지금처럼 해야지만 실리로 이득을 보는 건데요. 결국 이 수는 전혀 이득이 아니에요. 압박을 당했을 때는 오히려 좀 악수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환이 악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것이 좀 더 불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둔 것이고요.
그럼 백은 중앙을 왜 밀어둔 건가요? 자, 아마 이 다른 작전을 좀 더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수가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수법이 있을까요? 자, 뭐 끊고 싸우는 것은 안 되겠죠. 예, 이것을 끊더라도 늘게 되면 귀도 잘 살기를 못하고 이 빈상격 형태가 역시나 좋지는 않습니다. 자, 백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넉점이고요. 자, 이 두 점은 버리더라도 이 두 점만큼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똑같이 두면 역시 좋지는 않은데 이제 이곳을 나왔을 때는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뚫었고 이 교환이 없다면 흑은 지금처럼 연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두 점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이것은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보시면 빈상각의 형태로 흑의 형태가 좋지가 않고 이 위쪽이 약해져서 당장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상변 백은 안 잡히는 건가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두고 당장 젖히고 느는 순간 못 살아요. 근데 이곳 끊기는 약점이 남아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잡히긴 잡힐 텐데 이런 자리들을 선수하면서 활용을 많이 했고 원래 흙집에서 약간 더 못해준 겁니다. 딱 이 순간 보시면 이 형태는 흙이 중앙에 집이 날 거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 돌을 이용해서 타개에 멋지게 성공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백의 선택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좋은 작전이었네요. 지금 작전 자체가 괜찮았어요. 자,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 있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자, 흙은 여기서 뭐 귀로 젖히는 것은 항상 끊어서 버렸을 때가 문제라서요. 결국에는 이 두 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끊어서 어딘가를 차단시켜서 이 전체를 문제를 만드는 것이 흙으로서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여기를 다시 약점을 네. 파고드네요. 자, 이때 백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끊는 거 말고 뭐가 있나요? 네. 이 수가 백의 실수입니다. 자, 이 수는 지금 형태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백이 좀 다양하게 작전을 가져갈 수도 있는 형태였는데요. 가장 쉽게 이곳을 나오더라도 이쪽 끊는 것과 이쪽이 있어요. 그래서 지키면 그때는 다시 귀를 지켜서 귀의 실리를 이득을 보고 이 한 점은 뭐 여차하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좀 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은 그냥 넣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자, 지금은 이렇게 끊어갈 텐데요. 자, 이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넉점은 버렸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자, 여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잡아봤자 10집 이상 되지 않는 곳입니다. 자, 반대로 이미 한 20집 정도 이득을 본 상황에서 10집 손해보고 조금 더 모양 좋게 타개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 두텀의 가치를 줄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백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됐을 텐데요. 자, 일단 아쉬웠던 것은 여기를 끊는 순간
베개 형태가 포도송이가 되면서 모양이 무너졌다는 것에 있고요. 자, 그리고 포도송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흙은 여차하면 여기를 또 붙여서 차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집으로 꽤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 넉점만 버렸으면 다른 데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많았는데 이곳을 살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했던 돌이 많이 무거워졌고요. 또 상변 쪽을 당하게 되면서 집으로 손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한 수가 나왔습니다. 모양이 좋지가 네. 않았군요. 자, 생각보다 이 바둑은 모양에 구애받지 않을 때도 있는데 결국 모양이 안 좋게 되면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작전을 잘 짰는데요. 한번 실수가 등장했습니다. 흙은 그냥 연결을 했네요. 네, 뭐 어차피 여기는 이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흙의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 수, 이렇게 두 수로 잡아줬다면 다른 곳에서 두 수를 두면서 이득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자, 무거운 수가 나오면서 이제 버리는 작전 하나의 옵션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백돌들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지금 보시면 온동내각이잖아요. 좋은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대5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어떠한 부분의 희생을 통해서 정작 핵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좀 더 좋았는데요. 생각보다 돌이 좀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네. 급소 자리 맞았고요. 전체적으로 타기하기가 이제는 좀 무거운 감이 있긴 하네요. 네. 타개를 잘하려면 언제든지 변신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돌들이 다 묶여버려서 어디 한쪽을 띄워줄 수가 없겠어요. 타계를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뭐 대체적으로 한국에서는 강동윤 선수가 정말 좀 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커지 선수가 정말 타계를 잘했습니다. 근데 그런 선수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역습을 해요. 항상 역습할 곳을 남겨두면서 상대방 신경을 좀 쓰이게 만드는 이제 그 작전이 가장 무서운데, 그러니까 지금은 백돌은 무겁고 흙은 철벽에 있기 때문에 역습을 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백돌들이 좀 무거워지면서 공격권은 흙이 가져가겠습니다. 이후 타개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3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32강입니다. 이승석 초단과 김은지 구단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